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뭐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곱원.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산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쭉쭉 떨어져 있는 거. 뭐 몇 번 나와라 어째라 저째라 이거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설명할 때 저번에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거는 뭐 50.1, 50.2, 50.4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하면 너무 많다고. 비효율적이라서 어떻게 잡아야 돼? 연속적으로 잡는다. 뭐 50 이상, 55 미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확률 변수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잡아지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고,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뭐라 그런다? 확률. 여기서는 질량 함수.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한다고.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그 함수하고 x축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돼? 1이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적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적분까지 이 말이죠. A부터까지 fx, dx는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확률이니까 당연히 양수값만 나와야 돼. 네, 이렇게 적분까지는 활용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 보다 그냥 이렇게 방함수다. 이쪽에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합쳐서 이기면 된다. 그거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든가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는데, 그게 유형 1번의 첫 번째 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인데, 시간상 다 풀어볼 수가 없고 일단은 한 문제씩 선택해서 한 문제씩만 해볼게. 네가 선택해. 뭘 해볼까? 같이. 유형 1번부터. 유형 1번. 13번이에요. 13번 해보시고. 자, 구간으로 나눠져 있네. 0부터 2까지는 AX라 있고 이렇게 생겼네. 2는 얼마나? 2A다. 2 넣으면 밑에다가 2 넣으면 2A 맞냐? X가 2를 넣으면 2A 맞네? 여기 2,2A 지나가야 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5 넣으면 0이야? 네. 그럼 이렇게 생겼네. 그럼 여기 넓이 얼마? 이래야겠죠. 그렇지. 2분의 1 밑변 5 곱하기 높이 2A가 넓이 1이 하니까 A는 얼마나? 5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쭉해서 구할 수 있네. A값 구하면 돼. 네. A 값. 다음. 이렇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그 넓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 확률이 되는 거지. 전체 넓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넓이. 그래서 그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또 구해보는 유형.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유형. 2번. 확률 모르고. 15번이요. 15번. 실제 예정 시각과 뭐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물론 적분까지 쓰면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나오겠지만 대부분 직선이라고. 직선이란 말은 함수 자체가 1차 함수로 되겠다고. 16. 여기가 20. 자, 160분의 1 x니까 쭉 16까지는 직선이네. 이렇게. 16을 넣으면 얼마냐, 여기가?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이냐? 10분의 1이고. 다음. 4분의 1하고 2 빼기 10분의 1x.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20을 넣으면 여기 나오네. 예.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20 이렇게 생겼네. 근데 보통은 이런 직선들로 나온다고. 직선들로 나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차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그럼 여기 넓이는 맞냐? 예. 2분의 1 넘어가니까 1 맞네. 그럼 넓이 자체가 당연히
확률이고 이 기차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가 18분 이하 차가 확률 변수 x요. 그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18 이하일 확률 구해라. 그 말은 결국 18이니까 여기지 여기. 예. 여기 넓이 구해라 이 말이네. 문제 해석만 하면 되니까 넓이 구하는 거는 생략해보면 되고. 다음 유형 3번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해서 우리가 이제 유형 3번은 그럼 이제 이게 연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뭐 성질이라든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한다든가 이제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규 분포가 나오네. 정규 분포. 뭐가 정규 분포? 뭐가 정규 분포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가 뭘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정의됐을 때 일회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거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되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썼잖아. 예. 그러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했을 때 뭐 그 복잡한 식 있잖아.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상한. 뭐 2인가? 뭐 아무튼 뭐 해갖고 여기 막 이렇게 있는가? 예. 이렇게 있을 때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면 그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여기 n 여기다 뭐 평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이 함수를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이 함수일 때 이런 어떤 식일 때 얘는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 식, 즉 이것이 나타내는 함수,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올라왔다 내려. 그렇지, 종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죠. 종 모양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딱 정해져 있는 숫자 말고 변수는 m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 이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 종 모양이고 한 가운데가 뭐다? 평균 m이다. 맞아? 예. 당연히 평균이 크면 이 종 모양의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우리 교재 86쪽에 나와 있네. 거기 성질 다 나와 있잖아. 이 가운데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인 개념. 다음 시그마가 표준 편차 즉 분산이란 말이야. 분산이 작을수록 더 평균에 모여 있는 거. 분산이 작으면 그래프가 더 이렇게 볼로 튀어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상대적으로 뭐다? 이 빨간 거보다 파란색이 분산이 작은 거라고.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 유형이 우리 3번 유형이네. 그래프 가지고 뭐 해석하는 거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또 그 정규분포 곡선 가지고 뭐 평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구하는 건데 뭐 몇 번을 해볼까? 22번입니다. 22번 한번 해보고. 그럼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규 분포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종 모양이고 얘가 모여있고 퍼져있는 정도가 뭐 4라는 숫자 정도 될 거고 상대적인 거라고. 그 다음에 요 한 가운데가 얼마다? 평균이고 그게 얼마다? 12다. 그럼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그래갖고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가 뭐다? 확률이다. A에서부터
뭐 P가 나올 확률이다. 요 부분은 넓이가. 근데 봐.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이런 확률을 구할 거야. A 빼기 6 보다 편을 갖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4. 자, 이것이 최대가 되래.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숫자보다 얼마가 큰 거요? 10. 뭐지? 플러스 10이 큰 거지. 예. 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숫자부터 10이라는 간격의 넓이. 그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간격이 요만큼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있어야지 넓이가 크냐? 오른쪽으로 더 가야지 크냐? 가장 가운데 있을수록. 그러지. 가장 가운데에서 왜냐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멀어지니까 점점. 뭐가? 이거 두 개 한 가운데 중점이 여기 12면 되죠.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둘이 더해서 얼마? 2로 나눈 게 10이면 넓이가 가장 넓었다고.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곡선과 이거 직선 두 개로 10이라는 간격으로 나타내는 이 넓이는 점점 작아졌다가 이쪽으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데 제일 크려면 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에 보면 A는 얼마? 11. 11이냐? 뭐 구하라 그랬다? A 구하라 했어요. A가 11이요? 맞나? 잠깐만.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A 빼기 6하고 A 플러스 4네. 둘이 다 얼마? 2A 빼기 2 맞지? 예. 10이 아니라 11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기 10이라 10이야 왜 10이요? 간격이 10인 거 여기가. 간격이 10이었던 거고 얘가 12제. 네. 그러면 24, 26, 13이어야지. 간격이 10이었다는 말이고 평균이 한 가운데 요거 10이어야 되고 그래서 답은 13이고. 다음 옆으로 와서 이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 너도 배워서 알겠지만 뭐 한다?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준화라는 걸 한다고. 예. 왜? 방금도 설명했지만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양하다고. 맞냐? 예. 다 다양해서 그거를 표준화라는 걸 하네. 이거를 뭐 한다? 표준화라는 걸 해서 하나의 어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걸로 바꾸재. 근데 그 표준화하기 전에 이런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균이 M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준 정규,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시그마 값만큼 앞으로 가면 이 넓이가 항상 일정해. 물론 시그마가 얼마고 M이 얼마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만 평균부터 시그마 간격의 요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고. 그것이 얼마로 일정하냐? 0.3413.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0.4772. 맞냐? 그 다음에 3시그마는 0.4987로 일정하다고. 네. 그 일정한 거를 표로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표로 주어지거나. 자,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건데 지금 뭐 해볼까? 27번이요. 27번? 네. 자, 표준화하기 전에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표가 표준 정규 분포 표로 안 나오고 그냥 정규 분포의 값으로 나왔잖아. 그걸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데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n부터 x까지의 확률은 어느 쪽 표로 주어져 있다. 뭐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표로 주어진다고. 표로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가 지금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2이고 시그마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규 분포 곡선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다? 여기가 2, 평균이 2, 그 다음에 뭐 1만큼 이렇게 좀 모여있는, 정확히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고 시그마가 그냥 뭐 1인, m 2고 시그마 1인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2를 기준으로 2보다 0.5만큼 가면 넓이 얼마고 여기 가면 얼마고 그것이 이제 표로 나와 있는 형태라고 지금. 그랬을 때 뭐 구하는 거야? 뭐 구하는 거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x 빼기 x 플러스 2랑 2차 함수하고 직선 y는 4x가 안 만나래. y는 4x. 이게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아? 연립해서. 연립하니까 는 4니까 여기 넘어가면 이거 둘이 연립 같다 해서 교점이 없다. 해가 없으면 되지. 예. 넘어가면 마사냐? 예.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아니지? 다시 4x로 넘어가. 그럼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버리자. x 빼기 4에 x X 빼기 2. 빼기 x 플러스 2는 여기 이거는 2네. 2로 묶었으니까 2. 그럼 이게 뭐다? 이런 해 x가 없다지. 예. 그럼 이런 x가 없다는 말은 그러면 안 만난다는 소리니까 이런 해 x가 없다는 말은 2차 방정식 해가 없다. 어쩔 때 해가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서 짝수 판별식 4분의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짝수 공식이니까 ac? 그럼 이거냐? 예.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4x니까 빼기 3x 플러스 4인데 플러스 2네.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1, 2, 1 마마니까 결국 어째야 돼?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네. 만나지 않을 확률. 만나지 않으려면 x라는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된다. 이럴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2가 뭐였어 아까? 이거 구하라는 소리잖아. 이거. 2가 평균이었으니까 1부터 2면 한 요정도. 요정도네. 여기 구하라는 소리네. 그럼 여기는 결국 뭐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잖아. 예.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였으니까 2이 뭐였냐 아까? 여기 표준편차네. 그러면 2를 더한 거 이거하고 똑같네. 맞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1부터 2까지라는 말은 요거는 2라는 평균에서 시그마 하나를 뺀 거라고. 그러니까 m 빼기 시그마부터 x가 m까지 이거였고 이거는 결국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6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일 때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얼마나 이게 0. 시그마 이게 3, 4, 1, 3이냐? 이렇게 구하면 되네. 자, 다음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뭐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네. 이 5번은 뭐 해볼까?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게 표준화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렇지? 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꾼 다음에 평균이 여기고 시그마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곡선으로 바꾼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문제 구하는 게 아마 뒷단으로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된다고. 아직 표준화하기 전이라고. 어디 이제 유형 5번 29번이요. 자 29번 한번 해보고 얼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m, 시그마 제곱이래.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m 빼기 k 시그마 x m 플러스 k 시그마 자, 이것이 0.383이라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정규분포 곡선은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시그마를 k번 더하고 k번 뺐어. 그러면 뭐 m을 기준으로 대칭이겠지. 예. k번 더한 거
여기가 m 플러스 k 시그마일 거고 여기 대칭인 거 여기 m 빼기 k 시그마일 거. 그럼 여기 넓이가 0.383이다 라는 말은 여기 절반 얼마? 0.1915. 1915네. 그럼 0.1925를 표로 봐봐. 1915는 뭐다? 0.5다. 그렇죠. 여기가 m 플러스 0.5 시그마야 된다. 그럼 당연히 k 값은 얼마다? 0.5 2분의 1이어야 된다. 뭐 구하라 그랬다? k 값 구해라. 양수 k 값 구하라 그러네. 뭐 음수였어도 상관없었는데 그러니까 다음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이 뭐냐 또 시그마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내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고 어림 잡아서 이렇게 시그마 간격 m에서 시그마를 한 번 더했냐 두 번 더했냐 세 번 더했냐 그거 표로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표준화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바꾼다고. 항상 모양이 똑같아. 항상 모양이 똑같게 평균이 얼마고 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 이게 1이 되게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표준화라는 걸 하면 바뀐다고. 항상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컴퓨터로 얼마든지 여기 넓이에서 얼마든지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뭘로? 표로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 해서 뒤에 있을걸? 116쪽에 표준 정규 분포표 해가지고 거기 뒤에 함수도 나왔네. 그렇게 해서 쭉 표가 있고 그 표를 당연히 많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몇 개만 딱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해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문제 일반적으로 너네가 많이 풀어봤던 거 그걸 하고 다음 그럼 표준화라는 거는 어떻게 해? 어떻게 있지?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한 거고 그 표준화한 확률 변수 x하고 하고 나서의 확률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z다라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 뭘 내? 1번이요. 유형 6번에 뭐 1번 한다고? 네. 31번? 31번. 두 확률 변수 x가 자 x라는 확률 변수는 7,3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 똑같이 정규분포인데 0,4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 그럼 두 개를 비교하려면 뭔가 똑같은 걸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한다? 표준화라는 걸 한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면 Z1이라고 해볼게. 표준화했을 때 확률 변수를 얘를 Z1이라고 해보면 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n이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다? 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준화하면 다 이런 걸 따른다고. 그랬을 때 뭐 구하는 거야? x라는 확률 변수가 얼마? 4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해야 돼. 이거를 뭐해서 구한다? 표준화해서 구한다. 그럼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다? Z로 바꾸고 4K에서 평균 7 빼고 시그마 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됐냐? 네. 요럴 때 확률 Y라는 놈이 뭐? 3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예.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면 뭐가 된다? Z가 될 거고 Z1, Z2 구별해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 표준화하면 그러면 얘는 뭐야? 3K에서 얼마를 빼? 0을 뺀 다음에 4로 나누면 되네. 그랬을 때 요거의 넓이하고 요거의 넓이가 같다고. 그 말은 무슨 말? 같다? 얘보다 그렇지. 얘랑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넓이 이게 똑같은 숫자여야지. 이게 부동호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다른 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표준화 했는데 이게 0이고 1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 여기에 있어. A보다 턴을 같아야지 이거요. 근데 하나는 저가를 같아요. 그럼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지. 여기 넓이가 똑같아야지. 근데 얘는 둘 다 뭐 어떤 숫자보다 턴을 같고 어떤 숫자보다 턴을 같으니까 결국 그냥 이 두 개의 숫자가 똑같아야지. 이거보다 턴을 같다? 이거보다 턴을 같다? 똑같아야 돼. 되냐? 그러니까 3분의 4K 빼기 7이 4분의 3K냐? 이건 되네. 그럼 얼마 곱해? 얼마 곱해? 12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계산은 해보시고 얼마다? 4다. 의미만 하면 되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이 숫자가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호반대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자고 있네. 부등호 방향을 보고 같은지 반대 방향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9번까지 해야 돼. 평균화해서 하는 문제인데. 정신 차리고. 예. 아는 거라 그러지 지금. 응. 예. 다 아는 거에서 재미가 없어서. 맞아? 아 모르겠어요. 유형 7번. 7번은 뭐 이제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래. 36번이요. 36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모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모를 따라 15,3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모를 따를 때 확률 변수 y가 3x 플러스 4인데 그거의 뭐를 P 확률을 y가 그거에 있을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모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라. 자, 뭐요? 지금 요거 이런 정규 분모를 따를 때 58보다 크나 같고 y가 작거나 같고 얼마? 67? 이런 확률을 구하래. 근데 얘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모를 따르니까 얘를 x로 당연히 바꿔줘야지. 그럼 뭐 58이냐? y는 뭐 3x 플러스 4라 그랬잖아. 67 이렇게 쓸 수 있고 되냐? 예. 그 다음에 뭐 4를 빼. 그럼 54냐? 3x 63 3으로 나누면 얼마? 3 1에 4 3 8에 24 x 21 이거네. 됐냐? 예. 그러면 x로 바꾸고 얘를 뭐 해서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지. 그러면 p 표준화하면 18에서 평균 15를 빼고 3으로 나누고 z 얼마? 21에서 평균 15를 빼고 3으로 나누고 2. 결국 뭐다? 1부터 얼마? 2요. 2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대? 그림을 그려서 찍해서 이건 무조건 0 그러면 1부터 2니까 뭐다? 여기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항상 0부터 표준정규 분모표는 0부터 자고 있네. 네? 0부터 2까지 해서 뭐를 빼면 된다? 0부터 1까지를 빼면 1부터 2까지네. 예.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거요. 그럼 뭐 마일부터 1을 더 2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해다가 0부터 1까지 넣어요. 0부터 1까지를 더해주면 되지. 이런 거 다 할 줄 알지? 자, 그럼 또 거꾸로 이제 이게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거꾸로 확률이 얼마일 때 미정계수 구해라. 그게 유형 8번이네. 여기다가 해볼까? 언제 고르고 40번이요. 자, 40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모를 따르고 24,4의 제곱. 자, 그랬을 때 지금 그거를 일반적으로 24 빼기 k라고 그대로 뭐 해도 되는데 그냥 할까? 자, p x가 24 빼기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85냐? 3085냐? 뭐에서 구해야 된다? 표준화해서 구해야 된다고? 예. 표준화하면 Z로 바뀌고
이 숫자에서 평균 10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4 4분의 이게 0.308가 뭐냐? 0.5에서 0.196 뺀 거요. 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절반에서 0.5를 뺀 거? 네. 맞아? 예. 그러면 이게 뭐라고? 0.5에서 0.191을 뺀 거? 네. 지금 40번 하고 있대. 예. 자, 이거를 구했더니 표준화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요? 작거나 같은데요. 왜 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고 작거나 같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이게 K가 무슨 수라 그랬냐? 그냥 상수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얘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0일 건데 이 K라는 숫자가 양수면 요렇게잖아 넓이가. 예. K가 음수면 요렇게잖아. 0.5를 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K는 무슨 수다? 양수. K는 양수다. K는 양수해야지 0.5보다 작은 0.308호가 될 수 있는 거고, K가 양수니까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 여기가 돼서 여기의 넓이가 0.3085니까 여기 노란색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0. 아까 1905가 된다. 됐냐? 그럼 그 숫자가 얼마여야 된다? 0.5. 아 마이너스 0.5. 얼마냐? 0.5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0.5가 되었지. 네. 그러니까 얘가 4분의 마이너스 K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0.5 2분의 1이 하니까 K 값은 얼마다? 2냐? 네. K가 2일 때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많이 해봤으니까 됐냐? 예. 똑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지. K가 30보다 X가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안 해도 되냐? 해야 되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 라스트 41번 40 유형 9번째 이제 표준화를 해서 비교를 해봐라. 평균 다르고 분산 다르는 여러 개의 집단을 표준화해서 어떤 게 더 크고 작냐 또는 누가 더 잘했냐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는데 몇 번 해볼까? 41번이요. 41번을 한번 봐보면 1차, 2차 실기시험 성적에 각각 정규 부분을 다루고 각 시험의 평균, 표준편차와 정연이의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별로 정연이의 성적과 전체 입사 전체 성적을 비교할 때 정연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험부터 나열을 해봐라 라는 건 무슨 말? 지금 각 시험의 평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뭐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9니까 얘도 1차 시험도 문제에서 각각 정규 부분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1차 시험은 뭐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9인 이런 정규 부분을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2차는 2차도 정규 부분을 따르는데 55고 12인 정규 부분을 따르는 거야. 됐냐? 예. 다음 실기시험도 정규 부분을 따라 평균이 64고 표준편차가 10인 거 이런 정규 부분을 따라 그랬을 때
정현이라는 학생의 성적이 얼마인지를 몰라. 알아. 그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잘 봤냐 어쨌냐는 그 점수보다 잘한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그러니까 이때 뭐 정현이 점수를 XA라고 해보면 이 점수에 보다 클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점수를 아니 점수가 있잖아. 네. 몇 점이요? 68. 68점. 그러니까 68보다 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얘도 몇 점이요? 67보다 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얘는 73? 73보다 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만 한번 구해보면 되지. 한번 구해보자. 자, 뭐 해야 돼? 표준아. 68에서 60 빼고 4냐 9냐? 9냐? 네. 그러면 9분의 8인 거고 얘는 67에서 55를 뺀 다음에 12로 나누니까 얼마? 1이요. 1이요? 1이네. 다음 얘는 73에서 64를 뺀 다음에 10으로 그럼 얼마? 10분의 9요. 10분의 9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지? 0. 얘들 이게 2요? 이게 9분의 8이네? 그 다음에 얘가 얼마? 10분의 9면 얘가 10분의 9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네. 걔가 크지 않나요? 잠깐만. 9, 9, 81. 8점 얼마니까? 이게 10분의 9. 얘가 5분의 8. 5분의 8. 뭐 여기 거꾸로 썼나? 알아서 잘 보고. 그러면 봐봐. 이 지금 나연 누구 아무튼 정현이라는 애가 9분의 8점 그러니까 이 점수를 표준화했을 때 9분의 8이 요거고 얘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숫자가 높을 확률이 얼마인 거? 요 넓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제일 잘한 거냐? 2차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한 거야? 1이요. 그럼 얘가 제일 잘한 거지. 왜냐면 얘보다 점수가 높을 확률이 적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얘가 시험을 잘 봤으니까 얘보다 점수가 높을 확률이 좋은 거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성적이 좋은 거는 2차 그 다음에 이게 뭐야? 3차 7기 그 다음에 1차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다. 여기 내용까지 잠깐 쉬었다가 예.